비영리 단체를 위한 비영리 단체.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우리 사회에서 맡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지원해온 한빛누리 재단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2004년 설립된 한빛누리는 소규모 기독교 단체들의 건강한 활동과 자립을 위해 행정적 체계를 지원하는 등 교회 밖 교계 단체들을 소리 없이 도와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교회와 직접 연계해 활동을 다양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빛누리 재단의 이사장 김형국 목사가 있습니다. 설립 20년을 맞은 한빛누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빛누리는 기독 공동체나 교회가 조금 더 변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입니다. 교회, 모든 교회가 사실은 변혁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NGO나 기독 단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의 인프라가 그걸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좋지가 않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울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들여다보면 교회도 그렇고 기독 단체들도 그렇고 운영이나 뭐 전체적인 게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전략적으로 도와서 좀 더 사회적인 선한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희 재단이 하는 일입니다. 공익기금 같은 거는 사실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했는데 이 공익단체들이 기독교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NGO들이 이 펀드레이징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레이징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들 도와서 펀드레이징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사람들의 경제 구조가, 재정 구조가 좀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일을 이제 하면 뭐 작게 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덩어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단체들이 자기네들이 모금하지 못하니까 우리 기금에 후원자들이 기금을 보내고 그럼 저희가 그거를 다시 기관에다 쏘아주는 한빛누리에 헌금하고 그걸 우리가 심부름 해주는 거였고 이렇게 해서 자립한 단체들은 졸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열악한 단체들이 자립하게 되면 굳이 저희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인체들을 획득하게 되면 저희가 내보내죠. 근데 이제 법인체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대행해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단순히 금전출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스태프들도 가르치고 재정 운영하는 방식도 가르치고 펀드레이징 하는 것도 가르치고 뭐 그들을 또 영적으로도 돌보고 그런 일들을 공익기금에서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겉으로는 별로 안 드러나죠. 그런데 겉으로는 원래 한빛누리가 빚은 안 드러나요. 근데 뒤에서 빚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해왔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 단체들을 지원하던 한빛누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생태환경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그 사업은. 이거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불행하게도 개신교가 이 기후위기의 문제나 생태의 이 파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 해서 이거 어떻게 각성을 시키고 도울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좀 하는데 진보 진영의 교회들은 너무 작고 숫자가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교회들은 숫자는 좀 있는데 이런데 좀 무관심한 편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대중성 있게 이런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저희가 그 스터디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로잔 대회 때 포스트 로잔으로 기후 문제 다루는 일에 저희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포스트 로잔 하는데도 저희가 사실은 한빛누리가 뒤에서 서포트했기 때문에 거의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번에 책도 나오죠. 책도 출간되는 그 결과물로 책도 나옵니다. 그 책은 거기에 참여했던 전 세계의 기후와 관련돼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슈들을 이야기하고 그걸 예배적 컨텍스트에서 녹여낸 내용들이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에 대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들,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신가 이런 걸 보여주는 책이어서 단순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거 영어로도 번역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기후에 좀 민감한 반응을 하고 거기에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자료로 만들어낸 거죠. 설립 이후 20년간 많은 단체들을 묵묵히 지원해온 한빛누리재단은 그래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빛누리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활동을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너무 많이 자랑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쪽 발가락까지 알아요. 근데 그만큼 많은 일을 하나? 그것도? 약간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이게 너무 이벤트성이고 너무 프로파간다가 많고. 근데 거기 그렇게 하려면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의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그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결국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거 합니다. 뭐 같이 합시다. 뭐 같이 그거 한다고 해서 누가 오지도 잘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20주년을 맞으면서도 저희가 기념 행사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돈을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해보자. 그래서 3개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한목하다라고 하는 걸로요. 이거는 70여 개 협력단체의 의견을 취합해서 재정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청년활동가를 육성하는 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옛날 선교사 지망생이 없는 것처럼 청년활동가도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체들을 보게 되면 다 노령화되고 오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배출해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들 가운데서 3명을 1년 동안 선발해서 1년 동안 단체에 파견해요. 3명을 우리가 고용하는 거예요. 한빛누리에서. 그래서 3명을 거기다 파견해서 통일, 성폭력 대응하는 사역, 그다음 부동산 영역, 이 세 영역의 이 세 청년들을 우리가 파송합니다. 1년 동안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자금을 우리가 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적은 숫자지만 3명을 1년 동안 저희가 서포트해서 그 단체들이 고용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그럼 사역이 확장이 되겠죠. 확장되면 펀드레이징도 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지구의 편지, 교회 응답이라고 하는 포럼, 포스트 로잔으로 했던 일들이 약간 이 전 세계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그걸 포럼으로 엮어서 그것도 이제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3번째가 바로 안녕평화라는 다큐입니다. 안녕평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남한, 북한, 그리고 중국 출신으로 남북화해 운동에 몸담은 3명의 활동가들을 통해 여전히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동에서 바로 평양으로 물건도 보낼 수 있는 친구들한테 야 다 모여 하고서 그 친구들한테 지금 겨울이잖아요. 보낸 다음에 이 겨울 파카를 한 벌씩 그냥 쫙 이제 푸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남북의 평화를 바라볼 때도 결국은 서로의 다름을 직면하고 그 다름을 저희가 잘 다루고 또 대화로 풀면서 평화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빛누리는 다큐 안녕평화를 모든 교회와 무료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낄까요? 통일에 대해서 필요성보단 관심이 아예 없어지지 않았나? 지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이제는 실제로 실향민들이 다 돌아가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통일의 문제는 이제는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뭐 정치적인 국가적 통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게 교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건 당연히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그것도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각 축장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민족화에는 너무나 필요한 일인데 이게 정치적 선동의 이유나 이런 걸로만 사용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접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설립 2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기대와 바람을 물었습니다. 김영국 이사장의 대답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단 비장함을 꺼내들었습니다. 쇠퇴하는 한국교회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기대감 같은 거 얘기할 때 이제 꿈이 가득 차서 얘기해야 되는데 한빛누리는 기독단체와 교회를 돕기 위한 단체잖아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축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수축됨에 따라서 기독단체와 선교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수축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꿈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 현실에 대한 비장한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한국교회가 살아나지 않으면 또는 한국교회 전체가 살아나지 않더라도 건강하고 의식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다면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또 하나복 DNA 네트워크라고 하는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은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새롭게 세우는 일을 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누리가 이 재단을 서포트해요, 재정적으로. 전도 예배, 전도 양육, 공동체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하는데 변혁은 한빛누리의 도움을 받아요. 변혁 사역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그 일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디벨롭하지 않고 한빛누리가 디벨롭한 거를 갖다가 같이 써요. 탄소금식을 하는 걸 프로그램을 여기서 만들고 탄소금식에 참여하는 교회들은 하나복에서 참여하게 돕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단체와 사람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하는 이유, 아니 계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이 한빛누리는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 세우셨어요. 네, 저희 선친하고 저하고 그때는 아버님도 젊으셨을 때인데 상대적으로 저하고 얘기하면서 한국교회 사회에 뭐가 필요하냐. 이거는 로컬 처치 베이스가 아니라 그 윗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우리 주식이죠. 정림건축의 주식의 23%를 여기다 기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이 매년 나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 재단은 계속 가요.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가 뭐 다른 것도 여러 개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doing을 빛과 소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요. 빛과 소금이다예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은 그냥 빛이고 소금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재물이 됐든 능력이 됐든 경험이 됐든 지식이 됐든 그게 크든 작든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빛을 비추는 거죠. 그 한빛누리라고 하는 게 한이 큰 한빛인데 큰 빛이 아니어도 촛불 하나 켜든 뭐 조그만 손전등 켜든 자기의 역량만큼 빛이 되는 게 크리스천 라이프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오늘날 그런 메시지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가 너무 슬프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저희한테는 이걸 뭐 하고 싶은 일이다,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하는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이 방향으로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니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하니까 이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년을 왔고 글쎄요, 제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이끌까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또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가 또 이어서 이끌어 갈 것이고요. 빛으로 세상을 밝히겠다는 한빛누리의 가치와 실천이 저마다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의 연대로 혼란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